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1시간 전에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특별검사는 법무부 소속이고 법무부 규율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기소는 처음부터 옵션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했다면 보고서에 그렇게 썼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나가면서 대통령 뺨을 때린 격입니다. 공화당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얘기를 꺼낸 하원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특별검사 보고서를 대통령이 국민에게 거짓으로 선전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함께 공격한 이슈는 공화당 사이에서도 너무 멀리 나갔다는 반응이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오히려 바이든 부통령을 보호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원래 그 정도 수준의 사람과는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정세에 대한 엇박자 발표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정세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뉴욕타임스는 볼튼은 언제나 나쁜 경찰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경찰이 아니라 혼돈하는 경찰이라고 지적한 뒤 볼턴은 마티스 전 국방장관과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로도 한판 붙었다고 전했습니다. 중서부 지독한 홍수 피해 이어집니다. 외곽주에 사는 미국인들에게는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레곤주가 공립학교에서 유태인 대학사를 가르치는 11번째 주가 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무역 대표와 함께 군사 장비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화학물질 레어어스 공장을 방문해 미국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미국은 중국에서 이 물질의 80%를 수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중국 파웨이사 제품에 대한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린 뒤 파웨이는 연기도 안 나는데 불이 났다는 거짓 주장을 한다면서 미국 정부를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랜 동안 의회에 출석을 해서 아마 증언을 할 것이다. 날짜가 언제냐,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연기처럼 피어올랐었는데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는 좀 프로페셔널한 것 같아요. 지독하게. 그래서 이제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8시에 연방 법무부에서, 왜냐하면 특별검사도 여러 어떤 기준이나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검사는 법무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본인의 러시아 수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전부 글로 쓴 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을 때 보니까 본인이 다 알고 또 다 외워진 거겠죠, 스스로. 그래서 카메라를 자주 쳐다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시간을, 보통 이제 이런 때 거의 미국에서도 좀 늦어지거든요, 시간이. 일러지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정확하게 8시에 딱 10분 동안 전체적으로 10분이라면 그다지 긴 길이는 아닙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그런데 할 말은 다 하고 앞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나가더군요. 본인이 이제 어떻게 이 특별검사가 돼서 수사를 하게 됐는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쭉 얘기를 하고, 이제 완전히 끝났다. 특별검사팀은 해체하고 본인도 이제는 지금 사임 준비를 하고 있고 개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했고, 무엇보다도 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기소하지 않은 의미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특별검사가 얘기를 하면서 이 보고서에 우리가 적은 그 내용이 모든 것을 얘기를 해주고, 본인이 지금 10분 동안 요약을 하겠지만 보고서에 적힌 것이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 But beyond these few remarks, it is important that the office's written work speak for itself. 그리고는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러시아가 정보국, 군사, 정치
전부 그런 그 시스템이 합작을 해서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혼돈시켰고 사이버 테크닉을 활용을 했고 클린턴 캠페인에 큰 해를 줬고 온라인에 가짜 뉴스를 퍼뜨렸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한 뒤에 이제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리포트가 두 개의 파트로 돼서 하나는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영향을 줬느냐 주지 않았느냐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끝까지 주장할 수 있을 때까지 러시아가 무슨 개입을 했느냐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특별검사의 입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과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다고 할 수 있는 사법방해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처음부터 대통령을 지금 그 기소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비밀로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다 그 막아놓고 실드 한다 하더라도 그 생각할 수 있는 옵션조차도 아니었고 헌법에도 맞지 않았던 처음부터 대통령 기소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일단 강조를 It 합니다. explains that under long-standing department policy, President cannot be charged with a federal crime while he is in office. That is unconstitutional. Even if the charge is kept under seal and hidden from public view, that too is prohibited. 가장 이제 많은 부분을 그 얘기를 했었던 시간을 할애를 했었던 건데 여기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옵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소조차 하지 못했지만 만일 대통령이 분명하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우리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을 것이다. 보고서에. We concluded that we would not reach a determination one way or the other about whether the president committed a crime. 그리고는 또다시 강조를 합니다. 이 리포트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게 이제 그 연방 법무장관이 이 리포트를 4페이지짜리로 요약하면서 대통령은 사법방해를 하지 않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했었던 부분에 대한 이 특별검사의 얘기죠. 보고서가 그대로 말할 것이다. We chose those words carefully and the work speaks for itself. 그리고 이게 이제 유일하게 대중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의회에 앞으로는 그 어떠한 증언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첫 번이자 마지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의회에 나가서 증언을 하라던가 해야 된다던가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없고 나 스스로 결정한 거다. 결국은 본인은 특별검사로서 특별검사의 임무를 완성을 했고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그 작은 일, small matter 이 사람이 볼 때는요. 추잡한 일 같은 것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했고 질문이 있으면 리포트 읽어보라고 했고 그리고 2년 동안 그동안 뭐 법무부도 그렇고 특히 본인과 함께 수사를 한 특별검사팀에게 감사하다.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했다. 이게 이제 역시 그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수없이 지적을 했던 그 사람들 다 민주당 아니냐. 로버트 멀러 자체 공화당이에요. 민주당인데 뭐 그렇게 공정한 수사가 나왔겠느냐. 그 말에 따르면 지금 그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해가 있게 나와야지 되는데 해가 없게 나왔죠. 그런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특별검사가 마지막에 나와 같이 수사를 해준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하게 프로페셔널하게 했다 하면서 또 강조를 하더군요. 모든 미국인에게 보내는 특별검사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러 방면으로 시스템적으로 미국의 대선에 개입을 했고 미국을 분열시키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일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모든 미국인에게 중요하다. That there were multiple, systematic efforts to interfere in our election. And that allegation deserves the attention of every American. Thank you for being here today.
네, 특별검사가 연방 법무장관이 뭐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에게 좀 유리한 발표를 한 것으로 대체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유치하게 아니면 노골적으로 저항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었는데 좀 전에 전해드린 그 내용에서 모든 것이 말해진 것 같고요. 지금 그 어제 오늘 이 이슈와 함께 특히 이제 조 바이든을 low IQ 그 인디비주얼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 정도면은 대통령 정말 그 탄핵감이다라는 얘기가 공화당 쪽에서도 들리긴 하거든요. 민주당 별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사람 탄핵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부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고는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을 만들 수 없다 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지금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있고 또 경제가 보고서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경제가 지금 좋다 하는 수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려면은 누를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없으니까 또 탄핵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지금 이 사람은 공화당이고 미시건주에 2010년도부터 하원 의원을 했습니다. 저스틴 아마쉬라는 젊은 사람이에요. 아마 젊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저스틴 아마쉬 그 하원 의원의 지역구가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더 많이 한 그런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탄핵당할 만하다. 왜냐하면 대중의 그 신뢰 같은 것을 그리고 대중에게 사실을 말해야지 되는 것 그런 그 대통령의 임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 보고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연방 그 법무장관이 대중에게 뭔가를 잘못 알렸다. 대통령은 아무 그 잘못도 없었고 대통령 주변 사람들도 아무 잘못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9살 된 이런 그 아마쉬 의원이 발표를 하고 나자 그 케빈 맥카티요.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하원의 공화당의 그 대표죠.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시 이 젊은 의원이 자신의 지금 보스잖아요. 공화당의 그 원내 대표에게 나는 그 보고서를 다 읽었다. 아마 케빈 맥카티는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보고서를 읽지 않고 말하는 것일 것이다. 대통령과 연방 법무장관이 한눈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보호는 틀리다. 그러므로 그 대중을 오도시켰으므로 대통령은 탄핵당할 만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스에 아주 그 보수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에 보수 칼럼니스트도 있고 진보 칼럼니스트도 있습니다. 물론 신문 자체는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스 상당히 진보적인 신문이지만 칼럼니스트는 이제 그 양쪽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브렛 스테븐이라는 그 보수적인 칼럼니스트가 이것은 이제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얘기는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그 함께 그 조 바이든 미국 그 전 부통령을 IQ가 낮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면서 어떻게 보수가 가만히 있는지 이거는 너무 비겁하고 비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션 해니티가 만약에 버락 오바마나 빌 클린턴이 세계에서 독재자로 다 그 승인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I agree with him 이라고 더군다나 미국의 정치인에 대해서 그것도 해외에서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에 일본 총리와 함께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션 해니티가 1초도 참지 않고 탄핵시켜야지 된다고 얘기했을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많은 공화당의 정치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무한정한 그 사랑으로 가만히 그 두고 보고만 있는가 이건 그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보호를 하는 워싱턴 이그제미너, 워싱턴 포스트가 아니라요.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한 내용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일본에서 돌아오면서 계속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뭔 소리냐.
김정은은 나는 low IQ individual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정은은 low IQ 바보 같다라고 얘기를 바보 같은 멍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멍청이 이런 단어 대신에 그냥 low IQ 사람이다. individual이다라고 부드럽게 말한 거니까 나는 그 미국 전 부통령을 보호한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미스터 바이든이 그 전 부통령이 어제 휴스턴에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그 많은 뭐 지원을 해야지 되고 교사의 봉급도 올려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 바이든 부통령도 프레지던트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뭐 굿펠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로버트 디니로가 나오는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this fella 이 친구와 함께 이 친구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내가 진흙탕 레슬링으로 들어가서 낮은 곳으로 가고 싶지 않다. 모든 사람이 이미 벌써 이 this fella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지 않느냐라고 조 바이든 부통령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부통령의 캠페인 그 부 매니저가 외국에서 그것도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에 정말로 살인적인 독재자 김정은이 미국 정치인 그것도 전 부통령에게 한 말에 동의한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은 공화당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A4 용지로 꽉 채워서 사진 없이 그 5페이지 분량이면은 제법 많은 분량이거든요. 이 내용인데 사실은 그 미국 언론의 보도를 여러분들께서 한국의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들으실 때는 부분적으로 시간의 제약도 있고 또 뭐 한국은 한국적인 관점이 있고 미국에서도 또 그 뉴스를 선택하고 번역하고 그 행간을 읽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뭐 한두 줄 번역하다 많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번역을 하다 많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풀리 다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뉴욕타임즈의 이 기사는 많은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끝까지 드문드문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가 어느 정도고 그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물러날 수도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돈을 지원하는 카지노 대부가 존 볼튼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카지노 대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기도 하다고 하고요. 잠시 뒤에 이 내용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반도와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사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이 끝까지라고 할 때의 타임 테이블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치르는 그때까지 적어도 내년 말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한반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뭐 이란, 베네수엘라, 중동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라크까지. 이 존 볼튼이 만약에 빠진다 하면은 뭔가 그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물론 항상 국제 정책을 최종적으로 이런 방향이다 정하는 것은 대통령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의 말을 싹 무시하고 탄도미사일은 무슨 탄도미사일, small weapons를 작은 무기들을 북한이 테스트한 것에 대해서 나의 피플과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받아당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전혀 받아당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한 것이요. 또 옆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서 있었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제였었던가요?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조선구 중앙통신을 통해서 뭐든지 날아가면 다 탄도를 그리기
되기 마련인데 이런 형태로 북한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탄도미사일이다라고 대부분의 전문가, 거의 모든 전문가는 그렇게 보고 있죠. 러시아 것을 가지고 온 거니까 그게 탄도미사일이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튼이 엇박자를 낼 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국내적인 이슈하고 또 국제적인 이슈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말을 여러 이슈에서 어떤 때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의 올바른 길이다 해서 듣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가까워 본 적이 없는 그런 두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제 이슈에 대해서는 어제 누구였었죠? 조셉 윤 전 국무부의 대북 특사가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아니 존 볼튼 또 마이크 폼페오 또 그밖에 여러 사람들의 말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 말했다 내일 저 말했다 또 본인의 장관이나 보좌관과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북한이 분명히 존 볼튼을 미워하고 이란도 미워하고 그런데 볼튼은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항상 전쟁을 치러야지 되고 정권을 뒤집어야지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체에게 미움받는 것을 좋아하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이렇게 존 볼튼을 미워하는 것 좋아할 거다. 이런 말을 누가 하냐면은 마크 두보위츠 씨라고 역시 이제 미국 국방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재단의 중요한 인물이에요.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라는 재단의 Chief Executive인데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의 길은 열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나중에 또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good cop인가 볼튼이 bad cop이고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튼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염이 싫다고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다가 팍스에 계속 나와서 강한 말을 하고 그것보다도 쉘든 아델슨이라고 카지노의 대부고 공화당의 기부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돈 많이 주고 또 정치 자금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정치 자금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미국이 대사관을 옮기게 된 게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민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이 사람이 휠체어 타고 이제 딸 사위가 가서 대사관 오픈한다고 현판식 하고 했잖아요. 그때 맨 앞줄에 앉아 있었죠. 민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그 이벤트에 참석을 한 사람입니다. 쉘든 아델슨 카지노 대부가 존 볼튼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천을 해서 H.R. 맥메스터를 내보내고 됐는데 H.R.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는 군인이기도 했지만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사람이 설명하는 것 굉장히 지루했다는 게 다 알려져 있는데 볼튼은 그에 비해서 어떻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효율적으로 브리핑을 하는가 여기에 이제 성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제 볼튼이 너무 강하게 하고 지금 베네수엘라도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자신 있게 마두로 정권을 전복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외부의 것은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존 볼튼의 힘이라기보단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이 이렇게 하자 하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줬잖아요. 한국까지도 마두로 아니라 우린 과이도 지지한다 하고 이게 이라크 전쟁한다 우르르 다 군인 보내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였었죠. 영국부터 일본까지 다 한국도 그랬고요. 심지어 부시 대통령과 사이가 나빴던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도 눈물을 머금고 한국 군인을 이라크에 보내고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아무튼 그렇게 돼서 존 볼튼의 평판 자체는 굉장히 전쟁광이다 이런 평판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석에서는요 그것을 아주 시리어스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농담조로 아마 볼튼 얘기를 다 들었다면 내가 지금 4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야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란, 노스코리아, 베네수엘라 또 어디죠? 이란, 노스코리아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어디죠? 네? 중동?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그를 추천을 한 쉘든 아델슨에게 물어봤대요. 존 볼튼 요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쉘든이 미스터 트럼프가 해피하다면 나도 해피해요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에게 완전히 해피한가, 해피하지 않은가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백악관이 항상 대통령과의 충성도 또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중요한 분위기인데 볼튼은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는 없고 지금 상황이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딱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엇박자 내면서 틸러슨이 세 개의 채널을 북한과 갖고 있다. 대화해야 된다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시간 낭비다. 뭐 이렇게 트윗으로 국무장관을 그 흉보고 했었던 그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 한 6개월이나 조금 더 있다가 틸러슨이 물러났으니까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니콜라스 마두로를 내치지 못한 것은 대통령이 그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볼튼은 이란도 정권 교체를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저돌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국가안보보좌관이 된 다음에 여러 국가안보 자문들 무슨 모임 같은 것도 뭐 스킵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뭐 특히 이제 제임스 마티스 물러난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물러난 것을 보면은 이제 와서 보면은 이게 볼튼과의 불화도 하나의 이유였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하기를 이 볼튼이 제임스 마티스와 싸우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임스 마티스가 한 번은 존 볼튼에게 국가안보보좌관의 잡은 대통령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각 장관들이 어떠한 것을 추천을 했는지를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선택을 하게 하는 건데 이 볼튼은 대통령을 주입한다는 거죠. 조정을 이렇게 한다는 그렇게 하면서 특히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비용 많이 든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제임스 마티스하고 볼튼이 좀 어긋나기 시작해서 또 이란에 대해서도 군사 옵션을 쓰겠다고 국방부에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제임스 마티스도 누구예요? 매드덕 아니에요. 아니다 하고 딱 잘라버려니까 이 볼튼이 그 이후에 국방부를 싹 제치고는 중부 사령관의 으로 쫙 접근을 했고 그때 제임스 마티스가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에 일본에서 올 때 존 볼튼이 먼저 일본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북한이 지금 단거리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유엔 결의안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국빈 만찬에 존 볼튼은 안 갔다는데요. 일본에서 이유는 뭐 정확하진 않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미국으로 귀국한 게 아니라 바로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로 갔기 때문에 대통령과 지금 사이가 얼마나 나쁜가는 잘 모르겠고 다만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한 것, 이 청소는 이제 또 외무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 외무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볼튼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관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군대 안 가고 내가 왜 논밭에 가서 죽어 하면서 그런데 베트남 전쟁은 해야 된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으면서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 다 뭐 공격해야 되고 정권 교체해야지 되고 이래야지 된다고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 어떤 평판을 내리는지를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볼튼과 마이크 폼페오도 둘이 커먼 센스 자체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볼튼은 군대를 안 갔고 마이크 폼페오는 뭐 전쟁에서 일선에서 싸운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군 경험이 있고 그래서 커먼 센스에 있어서 커먼 오브젝티브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비슷하기는 한데 어떤 때는 또 잘 맞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또 국무부가 뭐 설거지해야지 되는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 대고 대통령은 어떤 날은 이란을 지도에서 없애버릴 듯 하다가 그 다음 날은 또 대화를 한다고 하고 이게 이제 지난주에 일어났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를 인용을 제일
앞에 썼던 그런 이제 전문가 마크 도보위치 씨 같은 사람이 문제는 과연 이게 그 정말 그 협상 전략인가 마이크 폼페오가 배드캅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경찰인 것인지 이 전략인가 아니면 원초적으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있는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굿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confused 된 아주 혼돈되는 그런 경찰이다. 볼트는 언제나 지금까지처럼 배드캅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드라마가 협상 전략인지 정말 너무나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미흡해서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이제 그 미국이 그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지금은 신뢰도는 많이 떨어진 편이고요. 이게 이제 조셉 윤 씨가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 것이 달려 있다 하는데 존 볼튼이 그 트럼프 대통령 글쎄요, 임기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이 문제로다인 거죠. 세계에서 모든 나라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 조금 다른 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누군가가 예를 들어 군내에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자처하는 일도 없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대통령들이 거의 마다할 일로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한 30년 동안 이 라디오 서울에서 뉴스를 해온 그런 경험에 비춰보면은 일본에서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에 미군 기지를 방문을 했잖아요. 그 요코스카에 있는 그런 데를 방문을 해서 그 군인들이 이제 대통령 뭐 메모리얼 데이고 했으니까 대통령이 좋은 말도 해주고 덕담도 해주고 그랬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기자가요 비비안 그 살라마 기자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서 이 지금 그 미군 공군들이에요. 공군들이 모두 오른쪽에 어깨 바로 아래 팔 그 위에 그 동그란 그 천으로 배지를 이렇게 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박은 거예요. 배지를 그 군인들 군복에다 박았는데 그 배지에 그 사람 얼굴이 가운데 그려져 있는데 그 얼굴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 얼굴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make 그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make air crew 이 공군을 다시 강하게 하자 이런 건데 사실은 이게 대통령의 캠페인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든 군인들이 완장 차듯이 차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방비에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유니폼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과연 그 국방부의 룰을 위반한 것인가 위반하지 않은 것인가 대통령 보여주려고 대통령 얼굴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 구호를 군인들이 다 여기에 달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예전에 미국의 아주 그 자유스러운 그 정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라든가 터키라든가 또 필리핀이라든가 독재, 완전한 독재 내지는 독재 비슷한 것이 행해지는 그 나라 지도자의 권한을 굉장히 즐긴다 하고 비난을 받는 것과도 통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보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뭐 국방부 측에서는 우리 이거 국방부의 뭐 위배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사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많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 어깨 아래에 군인들이 임시로 만든 것이기도 하고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뗐다 붙였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뗐다 붙였다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주머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뗐다 붙였다 하는 거면 더 대통령 보라고 붙인 것이고 그러면 이걸 누가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했는가. 이 요구 자체가 요구 내지 요청 자체가 백악관에서 들어간 거냐 국방부 자체에서 내려온 것이냐 조사가 뭐 이어지겠죠. 잠시 뒤에는 일본도 무역전쟁에서 미국에 갖고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중국도 카드를 보였습니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을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미 전국에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라디오 서울 뭐 앱이라든가 인터넷 그 사이트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뉴스를 커버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적인 여러 가지 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서부에 홍수, 토네이도 이만저만 하잖아요. 이만저만 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못 전해드리고 있는데 뭐 오하이오, 인디아나, 콜로라도주, 또 어디죠? 알칸소주, 오클라호마, 뭐 어떤 곳은 보니까 다 완전히 지금 호수가 돼버렸어요. 지금 호수가 돼버렸던 그쪽 지역이 사실은 그 농부들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뭐 옥수수, 밀 이런 것들을 심었던 곳이기 때문에 추수하기 전에 그 레이크가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뭐 미시시피 강까지 쫙 그 와서 뭐 피해만 하더라도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던데요. 이런 것들은 곧 이렇게 홍수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다른 그 미국인들에게는 농산물 값이 오른다 하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저는 뭐 과학 잘 모르니까 그 rare earth라고 이렇게 그 희토류 원소 산화물을 이렇게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소가 무엇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스마트폰, 여러 가지 전자제품, 군사장비, 미국이 중요한 거잖아요. 다 팔아야, 심지어 중국에도 많이 팔아야 되니까 보잉 이런 것들, 또 전기자동차에도 필요한 그게 이제 rare earth라는 건데 이 rare earth를 미국이 수입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왜냐하면 세계의 뭐 거의 100% 이 rare earth는 전부 중국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80%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떡하니 이 공장을 방문을 한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무역 협상가, 중국의 무역 협상가와 함께 딱 간 거는 이거 우리 미국에 수출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수입에 대한 관세,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여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25%까지 붙인다 하면서 이 품목은 싹 빼버렸어요. 그런데 미국이 빼버렸는데 중국이 우리가 수출을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하나의 카드를 딱 들이민 것이다. 우리 중국을 얕잡아 보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 이 파웨이라는 중국 회사, 이 회사도 역시 넘버1은 네트워크 장비 회사고 넘버2 스마트폰 메이커잖아요. 원래 애플이었다가 두 번째로 올라섰고 그 삼성이 지금 넘버1 스마트폰 그 제조업체고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 장비 같은 것을 쓰면은 중국을 위해서 스파이하는 뭔가가 그 안에 칩이 심어져 있다 해서 대통령이 이거 쓰지 못하게 했고 다른 나라도 다 쓰지 말아라 하니까 파웨이가 미국 텍사스 법원에 미국이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하면서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위헌인가 법 위반하는 건가 하고 심의해달라 하고 미국을 고소해버렸어요. 파웨이 회사가 얘기하는 것은 뭐 총도 없고 뭐 어디 뭐 연기도 나지 않는데 그런데 범죄 주장만 하고 있다. 이게 미국이다. 가당치 않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변하는 모습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벌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립학교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유태인 대학살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밀레니얼들 거의 모른다고 하거든요.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커네디컷, 플로리다, 일리노이, 켄터키, 미시건, 뉴저지, 뉴욕,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에 이어서 이제는 오레곤주 11번째 홀로코스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그 역사에 있어서의 대학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반응 나왔네요.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성명과 같은 그 발표에 대해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다. 나의 무죄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팍스의 그
그 커멘테이터 앤드류 나폴리타노는 특별검사는 만약에 법무부의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을 기소할 수만 있었다면 기소했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공화당의 젊은 정치인 저스틴 아마쉬 의원은 특별검사 이 내용을 보고 이제 공은 공화당에게 그 공화당 코트로 넘어왔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늘 그렇지만 오늘도 전해드리고 싶었던 많은 뉴스를 못 전해드렸어요. 사실은 재미로는 더 할 수 있을 텐데 왜 뉴스라는 게 재미보다는 먼저 알아야지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보니까 그 뉴욕타임스에 보니까 카위라는 왜 그 모모 후쿠라고 그 여러분들 그 뉴욕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데이비 창 그 코리안 셰프가 식당을 또 하나 냈는데 보니까 간장게장이 있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낸 그 다운타운의 중국타운 저 북쪽에 그 메이저 도모라는 식당도 있거든요. 가보면 사실은 한국식을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데도 어쨌든 그 오는 손님들은 기가 막혀 하면서 그 음식들을 그 먹거든요. 밀어붙이는 것, 자신감, 그리고 타이밍 중요한 것 같습니다.